월급을 88만 원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 몸값 그냥 안 올리고 이 친구를 하루 종일 봐주는 거예요. 근데 16,000원 받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88만 원 받을 때도 나는 이렇게 애랑 노는데 돈을 받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인선이라고 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막 출근하셔서 일하고 네. 계셨던 거예요? 저희는 10시에 오픈하고 평일에는 8시에 마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그냥 출근을 하는 걸로.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네. 토요일은 3시까지 일을 하는데, 네. 그냥 추가로 제가 더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일요일 날은 이제 쉬시는 거고요? 네, 원래는 일요일 날 쉬는데, 종종 자주 일요일 날. 그럼 쉬는 날이 진짜 없으신 거네요? 네, 주 7일 그냥 여기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보다 여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발달치료센터? 네. 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1대1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한테 맞는 유치원 선생님이 붙는다. 그러면 이 센터를 오는 친구들은 네.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만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을 위해서라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든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까다롭지? 하든지 간에 건강검진도 우리가 한 번씩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발달검사 한 번쯤은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하는 발달 검사들은 너무 대기도 길고 검사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사설 센터들에서도 간단하게 혹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조금 더 빠르게 검사들을 받아볼 수가 있죠. 출산율은 낮아졌는데 센터에 방문하는 친구들의 비율은 높아졌어요. 네. 왜냐면 우리의 과거에는 이 네모난 핸드폰이라는 세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클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 네모난 세계에 갇혀서 커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조금의 결핍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해서 뭔가의 결핍이 있는, 혹은 이제 정서적으로 혹은 발달적으로 내가 또래보다 조금 힘들어, 아니면 내 상황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센터를 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 센터는 그래서 성인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센터 수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 종결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들 쓰시는데, 네. 저는 졸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더 멋진 세상,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도 졸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래요? 케이크도 사러 나갈 거예요. 네. 지금 네. 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혹시 센터를 좀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왜냐면 2시부터 네. 애들이 오니까 그때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 좋습니다. 1번 방부터. 네. 그럼 여기 방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방 자체는 7개인데 수업이 가능한 방은 6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심혈을 길들인 1번 방인가요? 네, 제일 애착이 있는 방.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뭔가 그 키즈 카페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스윙도 이렇게 타고 하면서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감각통합 치료실이에요. 1대1 치료 공간이에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그래요? 네, 저희 센터의 가장 자랑이 이거죠. 왜냐면 다른 센터는 이 반절 정도? 네, 좀 작게 하기도 하고, 여기가 네.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요. 다 해외로 직구를 해와야 되고, 요거는 모든 엄마들의 꿀팁. 방탈출 방지. 애들이 이렇게 누르면 방탈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위로 열면 열리거든요. 이거 똑똑해서 위로 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위에 거를 이렇게 낮춰요. 그럼 못 열어요. 근데 이거 진짜 성인의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이걸 제가 일부러 열려고 했어요. 네.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리고. 그다음에 진짜 안 되는데요? 이것도 양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애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애기들 못하죠. 혹시라도 나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선생님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아이가 막 두두두해서 이렇게 나가버렸어.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애기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는 네. 2번 방에 이제 힌트. 무슨 방일까요? 종이 어때요? 이뻐요. 크리스마스? 이쁘죠? 네. 미술방입니다. 미술은 표현이잖아요? 네. 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미술을 발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발달 미술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베이스는 정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발산하고 나를 표출하면서 나를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누워있는 것도 미술의 행위 예술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게 다 똑같은 방인 줄 알았는데 다 컨셉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방마다 이름도 다 다르고 아. 여기는 이제 보시면 다트도 있고 거울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모래. 그렇다면 이 방은 뭘까요? 촉감 맞죠? 놀이방입니다. 모래놀이가 가능한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모래놀이는 나의 내면을 깊게 탐구하고 나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나의 원인을 알아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모래놀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모래놀이 피규어예요. 그냥 캐릭터도 있지만 네.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정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냥 놀이는 아이가 놀면서 이제 상황을 놓고 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치면 네. 모래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 나를 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지고 무엇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놀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무의식이 여기에 표출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자랑거리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용자분들이 직접 후기네요. 자필로 후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일 자랑스러운 후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편지인데요? 네. 아이가 멀리 이사 가서 그 다음에 저의 자랑스러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등록증. 네. 오. 이렇게 땄습니다. 4번 방은 무슨 방이게요? 여기도 그냥 놀이방 아닌가요? 평범한 그렇죠. 놀이방 그렇게 아닌가요? 보이죠? 네. 그게 바로 언어실이에요. 언어 발달을 위해서 네. 이렇게 다양한 자극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5번 방. 5번 방은 짠 이렇게 큰 것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방일까요? 여기는 인지방. 와우! 맞아요. 원래 인지 제 방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넘겨줬어요. 언어방으로. 이렇게 좀 대근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방으로 쓰고 있고요. 대망의 6번 방인가요? 아니요. 7번 방. 주인공은 마지막이거든요. 6번이 주인공 방이었군요. 네, 7번 방은 네. 저희 선생님들의 이제 작업 공간이자 나눠서 쓰는 교구들 네. 아니면 이제 검사 도구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개별 정보가 있는 파일이 여기 있다 보니까 네. 문을 잠궈 놓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감각 통합 제외하고 미술, 언어, 놀이, 인지 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무슨 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진짜 잘해주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6번 방. 제 방이 제일 난잡한데 왜냐면 저는 성인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해야 되니까 교구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센터 장실이 여기에요. 이 센터 장실을 또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업하는 곳, 네. 이제 아이들이랑 놀면서 수업하는 곳, 센터 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되게 네. 공부의 흔적이 되게 많으시네요. 좀 난리 났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발달이나 최신 교육 동향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의 공부들도 해놔야 제가 센터장이니까 어떤 영역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새로 나오는 논문들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있느라고 조금 난잡한데 여기는 센터장실이니까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네. 맞아요. 애들 보니까 네. 다 네, 밥 먹을 때 특히 멍 때리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사실. 그래요?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멍 때리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뇌에서
빨리빨리 뭔가 자극을 줘 하는 뇌파는 쓰는데 생각하고 집중하고 본인을 조절하는 뇌파를 안 써요. 그럼 머리가 멍해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나요? 엄마가 옆에서 먹여주죠. 맞아요. 네,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 규칙을 알려주시고 된다 안 된다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최대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영상을 안 봤을 때 이제 떼를 쓰는 아니면 그쵸. 보채는 아이들이 그쵸.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지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처음 단계부터 잘 닦여졌을 때는 우리 식당 가서 오늘 뭐 먹을 건데 거기서는 의자에 앉아서 먹을 거고 뛰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듣거든요. 근데 첫 초석을 잘 못 닦아서 이미 떼쟁이가 된 상태에서의 아이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너가 이렇게 떼를 쓰고 안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하고 그냥 차에 태워서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또 몇 달 하고 나서야 아이가 아하 엄마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 지켜지죠. 근데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약속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애기들이 얘기한 거 다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꿀팁이 나가요. 너 집에 갈래 안 갈래? 이러면 안 갈래? 하면 들어줘야 돼요. yes or yes로 끝내야 되죠. 이거 진짜 제가 발달검사 오는 10몇만 원짜리 상담인데 지금 엄마한테 안 껴서 집에 갈래? 아니면 너 혼자 정리하고 집에 갈래? 그러면 둘 다 집에 갈래인데 아이가 선택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선 내가 선택한 거 들어줬네? 가 되고 엄마 입장에선 오케이 집에 갔다 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주로 이제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야, 너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자꾸 이기니까 저 절대 안 봐주거든요. 말을 잘하는 애는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나를 한 번을 안 봐주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야 애들이 약이 올라야 말도 하고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 집중도 하고 네. 그게 이유가 있죠. 승부욕 자체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승부욕을 넣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어머니 제가 아이들을 올릴 경우가 좀 있다.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이가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저랑 싸울 수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싸우고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 기술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나를 이렇게 조절하는구나를 배우는 거라서 진짜로 싸워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거 벌레가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6년을 가르쳤던 친구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병명조차 없는 친구였어요. 희귀 질환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혀가 굳어서 말도 못하고 손이 굳어서 뭔가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네. 숫자를 60까지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고 혀를 못 쓰니까 모음으로라도 모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얘를 성인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사 가시는 것 때문에 못했었고 월급을 88만 원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 몸값 그냥 안 올리고 이 친구를 하루 종일 봐주는 거예요. 근데 16,000원 받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88만 원 받을 때도 나는 이렇게 애랑 노는데 돈을 받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센터를 차린 이유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센터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돈으로 보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되고 이제 다 퇴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센터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차리자 이렇게 됐죠.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럼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드려야 되는 곳에서 선생님으로 봉사를 고등학교 때 했는데 이 아이들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전공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서 전공 서적을 따로 공부 안 하고 4번씩을 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쪽 길이구나 그때 알았죠. 네, 이제 왔습니다. 네. 제가 유독 그 졸업을 되게 종결을 굉장히 크게 챙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종결이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힘들어서 그냥 종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센터 자체에서 이제 이 아이 더 이상 수업 필요 없어요. 가셔도 됩니다. 하는 부분이면 저는 졸업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파티를 하죠. 네. 자폐의 정식 명칭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이거든요. 모든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가 다 자폐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정도인지 아닌지로 장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MBTI의 J형들, 내가 루틴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루틴이 깨진 게 마음에 안 들어, 막 불편해. 그러면 자폐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난리가 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스 나는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싶었는데 그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 재수없네 이러고 그냥 딴 데 가면은 성향은 있으나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 가능한 사람이지만 뒷자리에 앉았다고 그 사람을 쥐어 패거나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무로 장애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스타. 그래. 우리 이제 그럼 이제 방 네. 꾸미시는 거예요? 네, 이제 꾸며볼까 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배지 이렇게 달아줄 거고, 이제 뭐 이거 쓰게 할 거고. 그리고 들어와. 짜잔. 이게 뭐야? 뭐라고 적혀 있어? 나 저거 줄까요? 아, 이거 네 거야. 어디 갔어? 됐어. 하나, 둘, 셋. 나는 한강. 너무 좋다. 뽀로로가 있네? 그럼 그 안에서 봉투가 있을 거야. 찾아봐. 오, 좋았어. 밑에다가 사랑해요. 사랑 요. 그렇지. 언제 끝나? 네 키보다도 큰데? 아직도 말려있는데? 앞으로 센터장님의 네. 목표가 있다면 저는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재능 기부로 무료 수업을 하고 다니고 싶어요. 심리 하면 오은영 박사님 생각나고 발달 하면 최인선 딱 생각나서 최인선이 여길 가고 저길 가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서 좀 듣고 배워서 좀 인식이 개선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꿈꾸고 있어요.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고 또 계속 저 혼자만 일을 하고 네. 센터장이다 보니까 제 방에 혼자 gat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옛 명언이 왜 명언인지 알 것 같은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만 그래 아니면 다들 그래 이거는 없다. 그래서 함께 힘을 냈으면 합니다. 상담 업무가 되게 많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 이제 8시까지 빠듯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촬영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